네? 자, 연합뉴스인데요. 요게 이제 이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재래식 방위를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지랄하면 미국이 안 들어와도 한국이 알아서 한국선에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재래식에 한해서는 이게 핵을 제외한 전술 핵을 제외한 재래식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 간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제5차 회의가 현지 시각으로 1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인데요. 자, 이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죄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고요.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 공유라든지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재래식 통합, 공동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 확장 억제의 모든 분야에서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요걸 기사만 들었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송 작가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는 이러한 이 핵협의 그룹 NCG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2023년에 생긴 거예요. 그 뭐냐면 윤석열이가 미국 가갖고 자꾸 핵무장 시켜주세요. 맞아요. 우리가 핵무장 안 해줄 거면 미국 거라도 갖다 놔주세요. 이러면서 하도 지랄을 떨었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돈은 돈대로 주고 뭐 롱롱타임하고 불러대고 이러니까. 대목거리 받아. 맞아요. 아유 골치 아프니까 이 새끼 그냥 핵협의 그룹이라고 하나 짜줘라. 그래서 니네들이 앞으로 핵을 개발하는 거는 안 되고 니네들이 핵에 관련된 배치라든지 혹시라도 전술적으로 미국의 전략 핵무기들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바이든이 만들어준 그룹이에요. 이게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한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든과 윤석열이 이걸 만들 때는 핵무장을 해야 될 여건이 진짜로 필요하고 또 일본도 막 해주라고 지랄을 했었고 중국이랑 러시아가 너희들 가만 안 둬 그러니까 그럼 전략적으로 한번 해준다고 지금 한번 뻥 하나 날려볼까 뭐 이런 심산에서 일단 먼저 이 기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하는데 얘가 뭐 심지어 그 비확산 조약도 안 지킬 것 같은 느낌도 오직하면 트럼프 바이든이 그 문구를 넣었잖아. 비확산 조약에 그거를 잘 지키기로 한다. 자체 개발 안 한다고 하는 걸 먼저 명문화 한다라는 조건에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핵이 필요하면 우리 거 빌려주긴 하는데 니네들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한테는 핵 전략 억제를 위한 거였어, 억제를.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임대 운영을 위한 게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를 제외한 핵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핵을 배치를 해야 되는가, 어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전술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어떠한 형태로 뭐 다른 군인들이라든지 조직들하고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실탄은 없지만 연습을 할 수 있는 조직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인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무조건 핵은 안 되었어. 근데 트럼프는 우리가 핵 농축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다고 해놓고 이거를 강화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라는 거지. 사실 이 내용이 국제사회가 듣기에는 미국이 전술 핵을 용인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 적성국들이 볼 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한국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가 자체 생산이 되던 무기가 만들어지든지 간에 그에 대한 전술적인 또는 그와 관련되는 협의 관리를 위한 주체기구가 한국에 남아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탄이 없는데 뭔가 총 쏘는 훈련을 하고 뭔가 총 쏘는 애들에 대한 뭐 준비를 하고 이런 느낌이 주변국에는 든다는 거지. 그럼 대부분 한국을 잘 아는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냐고. 저 있는 거야. 2개월 안에 뭐 네, 만들 것 같은데? 또는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있는 거 아니야? 배치에는 현무5가 5,000개고, 심지어 한 2,000발은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눕혀서 나란히 세워놨다던데, 혹시 그 안에 실물 들어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잠재적인 앞으로 핵무장에 대한, 한미 간의 일종의 상호적인 준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외국의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며칠 전에 미국에서 유럽 대표단하고 미 국방부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 나갔냐면 유럽아, 이제 재래식 방위는 너네가 맡아라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신에 우리는 첨단 무기와 관련된 부분만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거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정보 감시 정찰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왜? 지금까지 미국이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을 나토에 편입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나토 회원국 의원연맹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를 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와가지고 거기 땅이 없는데 유럽에 나토에 가입을 해달라는 거야.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닐까? 이게 땅을 빌려주겠다 내지는 이 땅을 네가 써라라는 조건이겠지만 거기에 한국 지부 하나 만들어줄까? 그렇지. 뭐 이거예요? 근데 동네마다 지부를 지금 다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구촌 방위를 한국보로 맞추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트럼프가 우리는 이제 재래식 무기 증식 안 하고 핵무기를 늘리겠다 자꾸 이 얘기를 해요. 핵전력을 강화하겠다. 올해만 들어서 20번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추가 핵탄두를 만든다든지, 왜냐면 이제 핵을 만들면 핵 관련한 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발사체라든지, 그 다음에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보관소 같은 것들에 대한 예산이 계속 추가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핵은 하나도 안 늘렸어. 핵 관련 예산은 하나도 안 늘리고 핵무장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야, 트럼프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저 새끼가 남의 나라 돈으로 미국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방을 통한 핵무장을 강화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는 거지. 근데 유일하게 친한 동맹이 착한 동맹이 한국밖에 없으니까 자꾸 아니땐 굴뚝에서 지금 연기가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핵무장에 반대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자꾸 이제 외국에 있는 경제기구 같은 데서 우리 핵무장하면 망할 거라 그랬잖아요. 경제제재 받아서. 그런데 요즘 분석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핵무장해도 안 망할 것 같아요로 분석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보고서가.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왠지 모르게 언젠가 아시아 동남방 국가들 중에 자주적으로 핵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건 아닐까? 또는 그 선택을 강요받거나 위임받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조금의 어떤 걱정과 기대, 우려가 좀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방위가 현재 우리나라한테 지금 다 오고 있다. 특히 재래식 무기에 관련한 포부터 미사일부터 비행기부터 각종 심지어 포탄까지도 대한민국의 손을 의존하지 않으면 무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나토 의원단이 와가지고 전쟁 기념관을 또 갔어요. 응. 그러면서 한국 역사를 깊이 이해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왜냐면 지금 와서 갑자기? 지금 댓글창에서 난리 났어요. 어디 땅이 좋은지 지금 땅을 알아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남프랑스와 루마니아가 왜 나오냐고요. 지금 본인들 가봤던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좀 괜찮던데. 물론 하게 되면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이 동유럽 쪽, 뭐 에스토니아라든지 뭐 핀란드라든지 아마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위험해. 예,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위험해. 어찌 됐거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 싫다는데 자꾸 이렇게 초대를 하고 그래. 아, 선불 같은 거 주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중립적인 상황만 취해도 얼마든지 산업적으로, 무역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패권을 쥘 수 있는 이런 시기들이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벌써 프랑스를 제키고 5대 강국으로 벌써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끝났다. 프랑스의 역할을 한국이 해줘야 된다. 왜? 유럽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그러니까 뭘 좀 들고 오시라고요. 아니, 뭔가 제대로 된 좀 봉투를 아유, 뭐, 들고 와. 한국은 다 갖추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선물로 뭘 들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뭐 조만간 그럼 우리 쪽에서 청구서가 나가야겠지만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 모든 대륙이 이제 남미까지도 지금 한국의 방산산업과 지금 그 역할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유럽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로 쪼그라들었냐면은 이제 유럽이 어쨌든 미국이 계속해서 나토에서 거리를 두고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취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이 우리가 자체 무장을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크롱이 계속 나서가지고 내가 앞장설게 막 이러고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상황은 실질적으로 그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능력은 독일 쪽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독일이 실제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독일의 국방력 강화도 지금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프랑스가 이대로면 유럽 내에서 우리 입지가 없어지는데라고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 데다가 마크롱이 지지율이 18%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8%로도 정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게다가 그럼 브리짓 이제- 여자가 남자였어 결국? 여사가 공연을 보러 가가지고 여성 이제 시위하시는 활동가분들의 시위를 보고 이 더러운 이래가지고 그게 난리가 또 났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 남편이 찌질하면 부인도 끼리끼리 못지않게 맞는. 또라이예요. 네 진짜 그 부부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동계훈련이 있었습니다. 러시아하고의 어떤 겨울 전쟁을 대비한, 왜냐면 주로 전쟁은 겨울에 나요. 왜냐면 땅이 얼어야 전쟁이 되기 그렇지. 때문에. 왜냐면 전차가 나가야 네, 되거든. 그래서 동계훈련을 한다고 유럽 최북부에서 유럽에 있는 모든 전차들과 자주포와 그다음에 이 방사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동 사격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프랑스제, 독일제, 영국제는 다 얼어서 멈췄고요. 한국산 자주포 전차 방사포만이 정상 가동률 100%를 보여줬고요. 어느 나라가 가지고 나왔죠 그거를? 뭐 다 각자 들고 나왔죠. 그거를 핀란드가 들고 나와가지고 네. 깔끔하게 이거를 보여줬어요. 제대로 이게 작동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10년 전에 생산된 우리 K9? K9 자주포들을 에스토니아가 중고로 30대를 사갔어요. 우리가 폐기시키려고 고철로 빼놓은 거를 향정비 해가지고 중고로 갖고, 이제 우리가 중고차만 파는 게 아니라 중고 자주포와 중고 탱크도 파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스웨덴 차세대 전차 사업에 K2 흑표가 최종 후보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더, 그 폴란드가 우리한테 잠수함도 받아갔는데, 이 새끼들이 결국은 스웨덴 스웨덴한테 걸- 줬더라. 응. 막 그러면서 한국 방산기술 좋다더니 다 헛거 아니냐 그랬는데, 캐나다도 독일 선택했어, 잠수함.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한 거는 유럽에서 자기들이 25% 돈을 내준다고 했으니까 30조를 25조를 내준다고 했으니까 캐나다가 해본 건데 난 잘 됐다고 생각해. 가서 못 만들면 결국 돌아오게 돼 있거든. 이 폴란드 독일 잠수함도 똑같은 거예요. 폴란드는 원래 자국 잠수함이 40년 된 구형 잠수함 한 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인근 해안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 대륙붕에 발달해갖고, 쉽게 말해서 100m 되는 해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잠수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왜 잠수함을 하려고 하느냐? 기존에 있는 잠수함 전력이 퇴역할 때도 됐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뭐 외국의 그 잠수함이나 잠수정이나 이런 부대들이 들어와갖고, 지난번에 이제 가스관 폭파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사고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폴란드는 군용이 아니라, 심해에서 탐험과 작업이 가능한 목적으로 해갖고 잠수함을 발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이 잠수함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이 바다 밖으로 나와갖고 작업할 수 있는 해치가 전용으로 있는 게 스웨덴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 태워갖고 잠수부들이 나와가지고 작업하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게 스웨덴 잠수함이야. 그래서 그걸 산 거예요. 자, 지금 폴란드가 있는 유럽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유지도 크게. 폴란드입니다. 네. 그냥 땅 골라봐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땅으로. 그래서 폴란드 앞바다라고 하는 게 이 발트해나 북해랑 연결되는 부분 안에 이렇게 지중해처럼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잠수함 전력이 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수함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이 잠수함을 사게 되면 잠수함을 넣어놓을 기지도 없고 정비할 정비창도 없어요. 근데 그 잠수함 몇 대 사겠다고 한국한테 잠수함을 줘버리면 한국이 기지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정비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이것까지도 다 별도로 만들고 운영비를 폴란드가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스웨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에서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리고 스웨덴에는 이와 같은 정비를 해줄 수 있는 정비소와 해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렌탈해서 쓰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 저기로 넘어간 거예요. 만일 폴란드가 이 외해라든지 북극해를 목표로 해갖고 진짜로 전략적인 잠수함을 원했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나라 걸 썼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간 거고요. 뭐 캐나다가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유럽연합에 가입을 아니라 유럽연합의 연맹에 가입을 해가지고 군사력 공동체가 되면서 잠수함 건조 비용 60조 중에 25조를 유럽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은 40% 이상은 유럽에서 써야 돼요. 이거는 그 돈을 지원해주는 의무 규정이니까. 근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카나다가 지원 안 받고 자기 돈으로 사는 부분은 한국대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 갈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국 거가 제대로 된 납기나 그와 관련된 그 성능을 담보하면서 2030년까지 납품이 가능하지, 유럽이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우리한테서 만들어라고 하는 잠수함은 언제 완성될지 몰라요. 실용화될지 몰라. 지네들 것도 못 만들면서 남의 나라 거는 왜 탐을 내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 조선 능력 또는 반도체가 없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는 첨단 전쟁을 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중동 분쟁을 통해서 이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또 붙지 않았겠습니까? 네. 태국 공군이라든지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이 한국산이다. 그래서 태국 장관이 우리는 100가지의 한국 무기로 이번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사실 태국하고 캄보디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협박해가지고 손잡아! 껴안아! 사랑한다고 말해! 이걸 시켜놨잖아요. 근데 태국이 사랑 안 해! 이러면서. 먼저 디립도 때려버렸는데 네, 그래서. 비겁하게 캄보디아는 전혀 없는 공군력을 활용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요즘 빨리 하해! 이랬더니 태국이 싫어! 안 할 거야. 지금 못 튕기고 있어요. 네가 뭔데? 야. 이러고 진짜 있는 그러고 입장입니다. 있어요, 태국이. 대단하네. 예. 네. 아무튼 이 태국 FP16이 사실상에 조금 등치 큰 FA50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태국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각종 유도 폭탄들, 그러니까 폭탄을 유도해갖고 정확하게 떨어뜨리게 만드는 유도 폭탄 관련된 그 제품들이 다 한국산이라고 하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자. 진짜 태국이 저는 그 생각 미쳤나 보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날 민족 홍보 대통령하고 루안다 대통령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야, 손잡아 30년대치 싸운지 평화협정 서명해 이러면서 사진 요새 찍었거든요. 취미인가 봐요. 강제로 네. 화해시키는 게 트럼프는. 그걸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방군이 공격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태국도 웃겨. 캄보디아를 폭격을 해. 가뜩이나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 못해갖고 돈도 카지노를 없는데. 폭격했어요. 하필이면 카지노를 폭격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카지노를 폭격하는 게 뭡니까? 뭐겠어요? 응? 저거예요. 훈센 가문을 때린 그렇지. 거예요. 응.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이 캄보디아 국경에 중립지역에 태국 왕실 자금으로 지은 카지노는 따로 있어요. 그건 놔두고 아유, 그거 건드리면 안 되지. 경제업체만 때려부신 거야. 당연하죠. 네, 정말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한 전쟁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웃기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나는 한국 무기 있지롱, 니네는 없지? 이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지금 한국 자주포와 중국 자주포 대결에서 전쟁 초반이 끝나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파키스탄 자주포, 중국제 자주포 40여 대를 인도의 K9 바지라가, 인도 생산 K9 바지라가 8대가 깔끔하게 포탄으로 해결해 버렸다고 하는 또 이런 그 보도들도 있습니다. 아우, 이게요, 지금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붙었을 때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제 일단 공중전에서는 중국산 전투기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격추를 시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국산 무기와 한국 무기가 맞붙었다, 여기서. 자주포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인도는 하나 에어로에서 공급한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마즈라 100문을 배치하고 있고요. 근데 파키스탄은 SH-1 자주포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은 다 가성비 중국산으로 아주 무장을 했어요. 왜냐면 네. 파키스탄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그 중국의 지원금들, 빚이 있죠. 국채가 있죠. 그래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 과다르항에 대한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이 가져갔어요. 원전을 3개를 지어줬는데 중국이 운영하고 있어요. 전기세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돈을 못 갚았으니까요. 그리고 각종 군사 무기들을 전부 다 중국에서 강제로 빚으로 떠안아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인도군한테 개박살이 난 거죠. 왜냐면 우리는 서에서 자동 조종해갖고 하는데 중국제는 5명이서 수동으로 조종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초탄 발사 시간이 30초와 5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있는 데다가 쏘고 난 다음에 회피도 안 되고요.
한 번 쏠 때마다 좌표가 흔들려갖고 새로 이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국장 일자리 있겠네, 거기. 거기는 일자리 있지. 사실상 일자리인데 그 죽는데 뭐 그 계산하다 이게 보면 죽어요. 돌팔매냐라고 죽는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포탄 터지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산하고 있으면 웃긴다. 거기 이미 쐈어. 계산하고 있다가. 안 돼. 자, 아무튼 세계 전장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 오늘 1분 시간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근데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네, 근데 사실 다른 진보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들 안 하잖아. 모르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이거네. K9이 발사 속도 분당 6발에서 8발인데 파키스탄 전차 42대를 4분 만에 다 격파했다. 그럼요. 이런 게 있네. 그러니까 이런 신뢰들이 쌓여가고 전 세계 모든 장갑차가 사우디에서 훈련을 했어요. 근데 다 모래 열기에 다 뻗었어. 미제 독일 때 다 뻗었어. 마지막까지 완주한 건 뭐다? 한국산밖에 한국산밖에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밖에 없었다는 거야. 아유, 우리는 사막도 건너가고요. 북극도 건너가요. 왜냐면 우리나라 안에 사막도 있고 있고. 남극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독하게 살아남은 민족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후 조건이 혹독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생각해보면은 영하 몇 도까지 떨어져요, 우리. 너 저기 30도까지가 요새 날 떨어지고. 추워져가지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몇 도까지 올라가요? 그것도 40도까지. 30도 넘어가요. 40도까지 올라. 그러면 이 격차를 다 견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쓰려면 물건 자체를. 그것뿐이 아니야. 어디는 땅이고, 어디는 어디는 산이고, 산이고. 어디는 논이잖아. 그렇죠. 이걸 다 헤치고 다녀야 되거든. 그러니까 워낙 우리 환경이 빡세다 보니까 우리 조건 기준만 맞추면 전 세계 되게 어디 가도 다 표준인 된다. 거예요. 다 된다. 네. 독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다. 네. 네. 우리 어려울 때는, 아유, 씨, 뭔 산덩어리에다가 자원도 없고, 씨,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나오는 그런 무한한 용수를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대한민국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막이 어디예요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만큼 척박한 땅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저기 새만금 가면 사막 있잖아요. 네. 화성 가면 사막 있어. 네, 아무튼 이 국장은 그냥 잡혀서 적의 식량을 축내는 걸로 해달라고 많은 분이 네. 그거 그래요. 괜찮습니다. 파키스탄 네. 보내지 않겠습니다. 예.